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시청할 시기에 앞서서 주변 분들과 함께 제 방송 구독을 좀 많이 늘려주시고,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요, 멋있게 출발해서 5년간 완전히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편등보다도 더 강한 지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 다시는 우리 지금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 젊은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요, 젊은 분들의 구독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젊은 분들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이 방송 내용을 더 충실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 청와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제 심야 방송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요, 청와대가 뭔가 숨기는 거, 이 꼼수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옷값과 관련된 김정숙 게이트를 대충 넘기려고 하는 이런 작전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해명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추측이 되고 의혹이 더 크게 제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는요, 지금 그러니까 특활비 규모가 연평균 90억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걸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특활비를 많이 쓰더라도 많이 쓴 만큼 정책적 효과가 있고, 많이 쓴 만큼 적법성만 갖추어지면, 아니 예산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특활비가 작다고 해서 김정숙 옷값으로 지불이 안 됐다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특활비 안 썼다, 사비로 썼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비 쓴 것이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주로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현찰로 썼고, 그 다음에는 현찰을 썼는데 영수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영수증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옷을 파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눈이 시퍼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데 일개 그야말로 이 사업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을 발표하겠어요? 웬만만 하면 이 한복, 그야말로 이분도요, 무형문화재예요. 어마어마한 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분이고, 이분도 그 나름의 자긍심과 자존심, 그리고 국가 이 한복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된 분이죠. 이런 뭐라고 그러면 자기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와 이 한복 장인 누군가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정권이 몰리는 판, 심판을 받고 있는 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월 1일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대적 필요성, 이걸 보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누구가 더 크느냐? 청와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한복 장인이 거짓말했다? 그러면 당장 문단해야 돼요. 아니 지금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이거 일개 사업자 하나 손보는 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청와대의 해명이 절대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청와대가요, 도대체 예우 차원에서 이 장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현금으로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우 차원이 뭡니까? 그러면 너 탈세어라, 탈세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카드는 탈세가 안 되니까 당신 탈세어라고, 그래서 수입 좀 더 잡으라고, 이게 예우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해명을 누가 하느냐? 청와대에서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박수현이가 하고 있어요. 그럼 박수현이 지 멋대로 이런 해명을 하겠어요? 대통령한테 다 보고하고 이렇게 오늘 나가면 이렇게 제가 해명하고 오겠습니다, 다 이건 기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예우 차원에서 누가, 우리 지금 현재요 1,000원짜리도 전부 다 카드로 내요. 아마 전 세계 이 정도로 카드 이 사용률 높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의 제가 1, 2년 전에 봤던 통계인데요, 카드 사용률이 90%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택시비까지 지금 택시 현찰로 달라온 사람 봤어요?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하려면 택시 하는 사람들도 좀 세금 좀 탈세할 수 있게 카드 대신에 택시비 현찰로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순이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우 차원에서 장인, 명인과 디자이너 같은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 5만 원 걸 썼다. 그러니까 이게 1, 20만 원도 아니고 돈 1,000만 원이 넘는 액수를 예우 차원에서 카드로 썼다, 이 얘기는요, 탈세를 조장하는 발언. 이거 무슨 법 없어요? 이런 사람 심판하는 법 없습니까? 처벌하는? 이게 이러니까요, 계속
의혹에 의혹을 꼬리로 묻는다. 그러면 오늘 이 박수현 수석이 이 카드 지급한 것이 이 특활비를 쓴 게 아니고 개인 돈을 썼는데 왜 현금을 냈냐? 그러니까요, 명인과 디자이너 예우 차원이다. 그래서 현금 카드 지급 방식, 왜 이 방식이 문제가 되느냐? 거꾸로 국민들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사비로만 썼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사비로 썼다고 강조하려고 탁현민이가 나와서 카드 결제했다 그랬는데, 이 한복업자가 나 현금으로 받았어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영수증 달라고도 안 했어.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박수석이 오늘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요, 김정숙 여사님의 옷값이 특활비로 사용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다. 모두 사비라고 했더니 이제 사비 옷값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처음부터 옷값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걸리고, 거짓말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면서 거꾸로 현금과 카드 지급 방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예. 이러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혼란이 어떠시겠냐? 이게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앵커가요, MBC 디자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 뭐냐 물으니까 이 해명이 뭐냐? 현금과 카드 지급이라고 하는 결제 방식이 적절하게 혼용이 필요한 곳에서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대중적 매장 같은 데서는 구입한다면 카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금이든 카드든 절대 특수 활동비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리고 사비 규모와 내역까지도 저희가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지만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옷을 사적인 영역에 있다 그러면 옷을 집에서 안방에서만 입고 있어야죠. 옷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 공개된 옷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도대체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따지는 것은요, 세금을 낸 국민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청와대가 의혹이 생기지 않게 사실대로 이게 밝힌 거다라는 인식과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게 박수현, 탁현민, 또 청와대 부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입장을 발표했다면 누가 이거를 문제시 하겠어요. 처음부터 제기된 도대체 이 옷값 규모, 내역 이런 거는 안 밝히고 두리뭉실하게 카드로 냈어,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 이랬는데 이게 다 거짓말로 되니까 일파만파에서 김정숙 게이트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계약직 행정용 직원들이 또 많다. 예, 그리고 추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이 말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오늘 또 청와대에서 입장문이 뭐냐? 신혜현 부대변인이 이 특혜 의혹 절대 없다.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절차를 거쳐 계약했고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 어제 KBS가 TV조선에서 이거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이게 특채가 돼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요, 전문성도 있고, 아니 대통령이 다 좋은데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또는 이 김정숙 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 사람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그 다음에는 이해 충돌이에요. 공직자는요, 특정 부분과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런 보직에 앉아서는 안 돼. 더군다나 이 김정숙 여사는 취임 초부터 옷, 장식 뭐 이런 걸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자기 단골 디자이너의 딸을 채용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직무도 아니고, 이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 옷 구매하는 일을 시켰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아빠 찬스가 아니잖아요. 업계와의 결탁까지도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가 이 디자이너 옷 많이 입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3.1절 100주년 전야제 이렇게 많이 입고, 이 디자이너가 만든 옷, 가방, 스카프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이 A씨의 딸이요, 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패션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 이 디자이너 브랜드에 아트 디렉터로 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기 아버지 회사니까 당연히 뭐 디렉터가 됐든 뭐 사장이 됐든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성 가지고 있다는 거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 전문성이 전문성대로 독립적으로 이 부패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좀 말이 많은 김정숙 여사의 옷,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우리 국민들한테 따지고 선전포고하는 식으로 해명하고 하지 마라.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객관적으로 입으로가 아니고요. 입으로 자꾸 하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서류를 다 내놔. 그러면 끝이야. 예,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신평 변호사가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쟁을 자초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김정숙 본인이다. 왜 의상 같은 것을 자랑하듯이 공개하고 난리를 쳤느냐? 예. 이러니까 이 논쟁의 원인은 바로 김정숙 여사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자정의 과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페북이라든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면 사치 논쟁이 갖는 또 하나의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팬덤, 여기에 올라타서 이 갈라치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던 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번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쟁에도 이 팬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해서 만든 것이 오히려 문제의 화근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신평 변호사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이 김정숙 씨가 사치 논쟁을 자초한 면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나치게 많은 의상과 장신구를 국민 눈앞에 자랑하듯 선보였고, 해외여행에서 여러 불투명한 의문을 야기함으로써 논쟁의 잔초를 제공한 분이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돈으로 일견 사치로까지 보이는 다양한 의상과 장신구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견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들었고, 청와대 측의 해명으로는 그 물품들이 전부 김정숙 씨 개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문재인 정부 특활비 지출이 역대 가장 적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맞을 것이다. 대체로 청와대 해명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치 논쟁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요, 이 논쟁은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고 민주사회의 속성상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것인데, 이런 논쟁을 거침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자정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사치 논쟁이 갖는 또 하나의 측면은 바로 그것은 이 정부가 강력한 팬덤에 올라타서 5년의 임기 동안 시종일관에서 변함없는 갈라치기 정책을 추구하며 충성스러운 자기 편을 만족시키려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팬덤의 성향은 그 열렬함을 가둬둘 수 없었던 탓에 다분히 폭력적으로 흘렀으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핵심을 구성한 운동권 강성 친문들은 노골적으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물결을 만들어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사치 논쟁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 청와대 반성 사과문을 계속적으로 내놔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왜 시비하냐고 따지지 말아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과 상식의 출발선상에 있는 점이다. 라는 점을 제가 강력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김의철 사장이 지난 연말에 KBS에 양승동 사장 후임으로 임명이 됐어요. 예, 작년 12월에. 그래서 2024년까지 지금 임기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말이죠. 오늘 이 KBS에 말하자면 현직 기자, PD, 어나운서, 경영직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말이죠.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김의철 사장 결단을 촉구하는 KBS 157인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우리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올라왔어요. 자, 정권 교체자마다요, 이 KBS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 혜택을 받던 인사, 이런 분들의 퇴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부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런 임원들 강제 해임, 퇴진에 앞장선 게 누굽니까? 민노총 사내의 언론 노조들이에요. 그래서 양승동 사장 때요, KBS판 적폐청산 조직인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이 편가르기, 이런 조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 그리고 사과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지금 이 민노총 사내의 언론 노조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보직 인사, 여기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바로 잡아라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 발표, 이 성명서 발표 직전에 이 KBS 또 새로운 보직 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직 인선에서 과거에 파업을 주도했던 언론 노조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해가지고요, 정권만 알박기 인사가 또 KBS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S 일노조가요 별도 성명서를 통해서 신임 통합 뉴스룸 국장은 2018년도 강원도 고성 산불 사건 때 오늘 밤 김재동은 방송하면서 재난방송을 늦게 시작한 늑장방송의 책임자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 라는 조직 강령을 가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래서 김의철 사장이 알박기 불통인사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57인 성명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이 핵심 내용을 보면요. 첫째가 뭐냐? 공영방송의 원칙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원칙에 충실하라. 둘째, 불공정 편파 방송을 시정하라. 세 번째, 잘못된 과거 바로잡아라. 그러면서 인사에 있어서의 잘못된 인사 바로잡고 방송의 편파적인 방송 이거 제대로 바로잡고 이런 거를 강력히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명서는 보다 많은 지금 157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BS 전체 직원이 작년 연말 기준 4,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2,500여 명은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본부 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조, 일노조예요. 소속 노조원 규모는 1,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KBS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공영방송 원칙에 충실하게 정권을 비판했다면 특정 정당의 거짓 프로파간다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KBS가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엄정한 공영방송 원칙을 준수하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KBS의 비전을 더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한 모든 투쟁에 앞장서 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요구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결제 해지라고요. 반드시 시정을 하라. 그리고 떠나라. 안 그러면은요, 어차피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 불법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된 이러한 잘못된 인사 바로 잡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KBS 방송을 비롯한 여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야 하는 인물들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별도 탈원전 문제 가지고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탈원전 행동대원 누구냐? 한손 사장 정재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재훈 사장도 물러나라. 그래서 언론계 KBS뿐만 아니라 산업계로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